안녕하십니까. 진행 경매 사건 중 선별해서 추천 및 권리 분석을 법률 전문성, 성실성 상위 1% 자부심으로 방송하는 정경사TV입니다. 권리 분석을 순서대로 해서 법률, 입지, 기타, 하자 여부 가리고 영상 말미에 추천 입찰가 제시합니다. 오늘 사건 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타경 10-4752 종별은 아파트고 감정가 9억 2천만원, 최저가 3억 1천만원까지 떨어졌는데 감정가 대비 32.7%입니다. 그리고 경매 신청 채권자가 안양저축은행, 채권 청구 금액 2억 4,500만원. 그러니까 그 감정가 대비해서 항상 청구 금액을 살핍니다. 청구 금액이 작으면은 애를 쓰셔갖고 경매 현장까지 가서 법원에 입찰까지 하는 과정 중에 시간하고 돈 낭비가 되는데 경매 취하 가능성 그 여부를 타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경매 일자는 2024년 3월 12일 3억 1천만원에 진행됩니다. 소재지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1698-1 보라매 삼성아파트 백이동 1505호입니다. 건물 면적은 25평, 전용 면적이 25평이니까 이 분양 평형으로는 32평형이나 33평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대지권을 공동주택은 누차 반복 강조하는 얘기, 대지권이 명기가 돼야 된다. 아니면 남의 땅이다. 10.4평 대지권 정상입니다. 그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라매로에 접해 있고 상당히 그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보라매 삼성아파트가 여기가 대로변이고 그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가서 안쪽을 살펴보면은 뭐 조경도 뭐 잘 돼 있겠네요. 이거 보나마나 이 단지 내에 들어가서 뭐 주차장 잘 정비돼 있고 외부 여건도 이만하면 뭐 교통편이나 뭐 나무랄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 수단 그 이용하시는데 경매 자료에서 한번 그런 입지 여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봉천동 소재 단곡역 신림선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그러니까 지하철역 가깝고 아파트 단지가 그 대단지고 그 좋다고 봐야죠. 자, 여기까지 보면서 그 유찰이 하나 둘 셋 네 번 유찰되고 3억 1천만원 들 때까지 뭐 서울 봉천동에 위치하고 삼성물산에서 줬으면은 재개발이나 아파트 건축을 할 때 메이커다로 불리는 대표적인 그 건설회사인데 유찰의 수가 좀 네 번이면 정상적이라고 그러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여기 그 아주 작은 부품 하나가 빠졌을 때 어떤 뭐 인공위성이라든지 뭐 잠수함 그런 큰 기계 기구도 고장 원인이 될 수가 있죠. 이 경매 사건 다시 얘기 드리지만은 권리 분석 사항이 어떤 루틴 순서대로 정해진 대로 쭉 진행을 하다가 어디 한 군데서 좀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깊숙이 스타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배당 요구 종기도 항상 살펴봐야 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가 뭐냐면은 그 대항력하고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까지 갖춘 그런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해야 되는 마지막 기일입니다. 2023년 7월 3일입니다. 이것도 대지권 못지않게 권리 분석을 절대 가볍게 취급하거나 그렇게 저평가하는 그런 얘기에는 기울이지 말래 시라는 얘기도 여러 번 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아직까지는 제가 강의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이 컴퓨터 보고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말을 못한다는 얘기는 안 들었는데 가끔 좀 버벅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배당 요구 종기
7월 3일이고 이 대지권도 아까 살폈죠. 그 배당 요구 종기까지 이 유모 씨라는 그 임차인이 이 사건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다른 그 어떤 그 권리 분석 사항보다 보증금 5억 4천이고 주민등록 전입이 2018년에 했습니다. 2018년에. 그럼 말소 기준 권리는 언제냐? 해인 대부 2021년. 당연히 선수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지위를 획득하는 겁니다. 이 주민등록 전입으로. 그럼 주민등록 전입은 언제 효력이 발생됩니까? 전입한 날 다음 날 0시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럼 확정일자. 그렇게 전입을 했으면은 우선 돈을 대항력이 있으니까 확정일자까지 받으면은 남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이 지금 말소기준 권리보다 말소기준 권리가 2021년 2월 21일이고 확정일자가 2018년 8월입니다. 앞서니까 우선 변제권까지 확보됐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후순위 뭐 근저당 가압류 뭐 압류 뭐 가등기 가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임차인은 대항력으로서 자기 법적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고 이 후순위 어떠한 권리보다도 물권적인 권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채권인 임차권에 예외적으로 임차인 그 경제적 약자를 보호를 위해서 물권적 효력을 부여한 겁니다. 우선 변제권까지 줬습니다. 그러면은 요 2023년 7월 3일까지 배당 신청을 해야 되는데 배당 신청을 2023년 9월 15일 기간이 지난 다음에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확보된 우선 변제권은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쉬운 얘기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런 대항력은 뭐 배당 신청 여부하고 상관없이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배당 신청까지 얼핏 보면은 뭐 아우 저기 선순위 임차인이 5억 4천인데 전입했고 확정일자 받고 배당 신청까지 했으니까 아 이 사람 신경 안 써도 되겠네. 돈 먼저 받아가네. 이렇게 판단하시면은 그게 바로 이 재경매 매각대금 요번에 길 진행되는 최저가 3억에 한 3천만 원 입찰보증금을 건 그 입찰보증금 3천만 원이 소중한 돈 아닙니까? 그 3천만 원 날리는 겁니다. 이 사항 하나 안 보는 걸로 해서. 그래서 권리분석 사항 지금 첫 장 놓고 오래 떠드는 게 하나 살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바로 원인이 나오는 겁니다. 자, 자기 권리를 행사 안 해서 우선 변제권은 법적으로 효력 발생이 없는 걸로 되어버렸습니다. 자, 임차인 대항력 우선 변제권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3조입니다. 대항력 등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등기한 거와 동일한 진배 없는 권리를 인정한다 하는 취지입니다. 임차인이 주택 인도 점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사 가고 주민등록 마칠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도 효력이 생긴다. 이게 바로 대항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0시부터입니다. 0시. 그래서 제가 그 전세 입주자가 될 경우에는 오후 6시까지 모든 권리사항 변동사항을 다 확인하고 6시 이후에 중도금 치르든지 잔금 치르는 거를 전세 사기에 대한 어떤 그 피해 방지 꿀팁으로 제시한 쇼츠도 있고 영상도 앞에 등재된 게 있습니다. 이 대항력의 의미는 모든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임대차 계약에 있는 권리 그대로 보증금, 임대차 기간이 존중받는다. 누구든지 침범할 수 없다. 그런 게 이제 그 물권적 효력, 대항력으로 그 개념이 규정한 겁니다. 확정일자 부여, 뭐 저기 지방자치단체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외 뭐 지방법원 및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 뭐 법원이나 등기소 가서 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가면 그 확정일자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를 받으면은 업무 시간 내에 받으면은 그 즉시 효력 발생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6시 이후에 중도금 잔금 건네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확정일자까지 받아갖고 우선 변제권 쭉 채권자가 채권이 복잡한 채권이 줄 서 있을 때 그 날짜 업무 시간 내에 확정일자 부여받은 일시에 우선적으로 이 돈은 돈 중에 내가 이 지금 2순위다
이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현황조서 살펴보겠습니다. 현황조서 뭐 그 임차인 아마 점유로 그 기재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법원에서 가보니까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뭐 사람 못 만날 수 없는 걸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네요. 이건 문자 그대로 사실 상황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자, 다음은 항상 또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물권명세서 보겠습니다. 물권명세서는 어떤 법률적인 권리사항, 뭐 이렇게 승계된다든지 배당 요구와 일자, 전입일자, 확정일자 위반. 근데 여긴 다행히 이 물권명세서에 이런 사항이 기록이 안 됐다 해서 원망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물권명세서도 보고 전 회차 영상에 기록된 그 낙찰받으신 분은 최고가 매수 신고일 다음에 일주일 내에 정해진 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에 바로 그날로 입찰 본 날 그날로 와서 경매 기록을 열람했습니다. 경매 기록엔 이런 사항이 무조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행히 물권명세서에 임차인 유무시 배당 요구 종기 이후인 배당 요구 종기 끝난 다음에 배당 요구를 했다. 이게 의미를 해석을 잘 하시고 놓치시면 절대 안 될 사항입니다. 이거 놓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가 매수 신고 보증금 3억이면 3천만 원 10% 날리고 아야 소리 항변 한번 못 해보는 겁니다. 왜 항변을 못하냐. 여기 적어서 경고문까지 제시됐습니다. 이거 안 보고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하는 법격은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왜 그걸 간과하고 인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각 불허가 신청을 내봤자 그러니까 항상 그 하나하나 별거 아닌 것 같아도 3천만 원 날라가는 건 별거 아닌 일이 수가 없죠. 항상 이 주의 깊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문건 접수 내역도 봐야 되는 그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그 여러 사건 중에 경매 기일날 진행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채권자 변경이 돼갖고 기일 변경 신청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진행이 안 된다고 봐야죠. 진행 안 되는데 가서 헛물키러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리는 교부청구 국제지방세로 추정되는 국제지방세 법정 기일이 임차인 보증금보다 배당 순위가 앞서갖고 배당을 못 받는 포션 비중이 많아지면은 그 보증금이 점점 떠안아야 될 금액이 증액이 되는 겁니다. 법원에 내는 입찰 보증금, 입찰 그 잔금, 대금 외에 3억을 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교부청구, 국세지방세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배당 순위 변동이 되면은 3억만 더 내면 되는 줄 알고 계산을 했는데 5억을 더 내야 된다든지 그러면은 뭐 그것도 결정적으로 그 하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참고삼아 평균 낙찰가율 한번 보겠습니다. 그 건화구 봉천동 지역 여기도 일반적인데 뭐 78에서 83 잡으면 이상 없습니다. 요새 되게. 근데 그 최근에 1월달에 75% 80. 근데 지금 본권 아파트는 그래도 소위 메이커라로는 삼성에서 줬고 해서 80% 바짝 붙든지 그래야 낙찰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처음에 얘기해드린 대로 법률적인 하자, 사실적인 하자, 입찰에서 이 대상을 배제를 해야 되는지, 감가 요인은 법률적으로는 감가 요인은 얼마나 되는지, 또 사실적인 감가 요인. 그 얘기 들었지만 농지 원상복구 명령, 전원주택을 조경을 잔뜩 10억 들여서 조경을 해놨는데 원상복구 하면은 거참 그 건축비 잘 전원주택이 논이나 밭으로 조경이 원상복구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사실적인 하자 전부 가리고 해서 산출하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동안의 경험을 더해갖고 물론 주관적인 추천까지만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거 지금 입찰가 추천드리기 전에 최근
급매물이 많이 나와서 소화가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추천하는 입찰가 보시고 현지 중개업소 최소한 2군데 방문하셔갖고 급매물 찾아보시고 급매가 나온 건 얼마가 있는지 그거 보신 다음에 추천 입찰가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평균 낙찰가율 해갖고 정해서 법원에 가서 입찰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건은 감정가 9억 2천만 원, 승계 및 인수되는 임차보증금이 5억 4천만 원입니다. 그럼 입찰가 더하기 5억 4천만 원이 인수가가 내가 그 경매 대금이 되는 겁니다. 그 일반적인 그 평균 입찰가를 좀 약간 좀 낮춰갖고 75%로 산출하면은 6억 9천만 원 됩니다. 그럼 5억 4천만 원, 인수되는 보증금이 5억 4천만 원이니까 이걸 빼면은 1억 5천만 원이 1억 5천만 원 더하기 5억 4천만 원 해야 6억 9천만 원이 되니까 1억 5천만 원까지 떨어져야 적정한 입찰가 아닌가. 그래서 현재는 3억 100만 원에 진행이 되는데 3회 추가 유찰된 후 1억 5천만 부담해도 되는 선까지 떨어졌을 때를 적정 입찰가로 추천드립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정경세TV 응원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